안녕하십니까. 작가계 챗 GPT 이승훈 작가입니다. 예, 요즘 왜 웃음이 나오는 거야? 저 인공지능 작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뭐든지 답변을 해드리는 인공지능 챗 GPT 이승훈 작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요즘 제일 궁금해하실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언제 탄핵되나요? 라는 것이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언제 탄핵돼요?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근데 요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탄핵 시간이 빨리 돌아가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챗 GPT도 대답 안 하는 수가 있더라고. 맞아요. 아 그렇죠. 예. 그 엉뚱한 대답을 막 하더라고요. 예. 아직은 오답률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예. 좀이 아니라. 많이 예.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윤석열 언제 내려와요? 이런 거 예. 물어보면은 엉뚱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챗 GPT라면 아마 이분은 MS 워드 정도, 윈도우 정도 되지 않나? 윈도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버전이 업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 안홍구 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우리 또 윈도우가 있으면은 또 거기에 또 상응하는 게 또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 형 싫어할 것 같은데 안랩 바이러스를 잡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랩이야. 안랩이 얼마나 좋아서? 뭐가? 그래도 바이러스는 잡잖아요. 그 회사 자체는 취지는 좋잖아요. 취지는 좋잖아요. 바이러스 안철수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저 이 위층에서 쟤네들 때문에 한때 안철수 지지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진짜. 예. 그래놓고 매부쇼는 날 버리냐? 아, 형 갑자기 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어쨌든 바이러스를 잡았던 안랩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컴퓨터에 그런 거 앞서갔으니까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또 시간이 없다고 또 PD가 빨리 돌리라고 해서 바로 또 사진 한 장 보시죠. 이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의학계에 큰 획을 한번 그으셨던 분인데, 아이고 우리 황우석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밑에 하단 자막이 예 어디 많이 듣던 그 이름이죠. 이재롱 목사님 100세 준비위원장을 차임하셨네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자, 헌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두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재롱 목사님의 100세 준비위원장을 예, 자임한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과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로 가고 계시네. 아, 예, 또 줄기세포. 지금 그 이재록 씨 한 80대 했나요 지금? 예. 한 80대 43년생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80대 했으면은 앞으로 20년 동안은 백세 준비위원장을 하셔야 되네 저분이. 20년을 해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저게 언제적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최근에 구한 거지 찍힌 사진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저는 저분을 네. 황우석 박사를 본 게 99년인가 청와대에서 예, 예. 한번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뭐 대단한 분으로 이제 그렇죠. 알려졌고 맞아요. 그 당시엔 잘 모를 때 아닙니까? 그래 가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예. 지금 저분이 저렇게 변질이 될 줄이야 몰랐고. 이분은 억울해요 그래도. 예? 근데 이분은 억울해요. 그래도 자기는 난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잖아요. 예. 아예 골프 갖고 연구한 걸 갖고 디지털 미디어를 갖다 했다고 하는 분도 지금 너무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요? 교수 김건희 여사. 오. 아니 제 역할은 오 이런 뭐야? 제 역할은 충분한 거예요. 지금. 야 진짜 김건희만 얘기만 나오면 그냥 뒤로 오야 김건희 챗 GPT입니다. 예. 오류가 났네요. 근데 예. 이제 저분이 또 주가 조작에도 한번 또 동원된 그렇죠. 적 있죠. 아, 네, 옛날에 네. 그 한국정보통신 저 전파기지국 예. 그 장석하 씨 아들 그쪽에서 주가 조작을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예. 그때 그 주가 조작할 때 그게 이제 쭉 연결되면 이준석 씨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일로 한번 그때 카이스트 막 동원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직접 선수로 뛰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통정 매매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펄로 이용당한 그러니까 거죠. 펄로. 그냥 내가 여기서 이런 거 합니다 네, 이러면서 그치. 저 뭔가 호재를 만들어주는 그런 바람잡이 역할을 했지. 얼굴마다. 이 사람은 얼굴만. 펄이었어요. 그렇지. 그냥 쉘과 펄이 있는데 그렇죠. 펄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펄이어서 반짝거리기만 했지. 그렇죠.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아예 자기가 직접 돈을 갖다가 넣어라 때려라. 이건 했지. 선수 역할을 한 거죠. 네. 보면 8만조 3,300 이런 거 했던 사람이 그렇죠. 대통령 부인이 돼 있잖아. 자금책하고 이제 형 오늘 뭐 선수가 오프닝부터 동시에 센데. 이제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좀 궁금해서 우리 또 근원올림픽이라고 해서 우리 저 황교안 박사님 오래간만에 얼굴 용안을 뵀네요. 황교안이 아니고 황교안 박사님? 황교안 닮지 않았어요? 황교안 닮지 않았어요? 아 진짜 그래서 일부러 한 거야? 네, 그래서 황교안이라고 했습니다. 예. 멋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참에 그냥 한번 더 보죠. 예. 황교안 어때요? 아닙니다. 비슷하잖아요. 황교안 약간 아닙니다. 넓은 버전의 황교안. 좀 약간 좀 더 살이 좀 약간 찌셨네요 예전보다는. 저는 전도사입니다. 저분은 전도사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나고 TV만의 자랑거리죠. 에이스 언니가 좋아하는 코너 나가요 톱5 5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주시죠. 빠밤. 놀러 가는 거 절대 아님. 의원님들. 우리 이 작가가 요거 잡을 줄 알았어. 형님 저 이런 거 잔챙이들 잡아 이렇게. 형, 5위는 잔챙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게 잔챙이로 처음에 요 기사 한번 일단 주시죠. 이게 잔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 국민의힘 아산시 의원들이 호주 캠핑카 타고 출장을 돌아다닌 겁니다. 예. 근데 숙박료를 아끼려고 뭐 어쩌고저쩌고 황당 해명했는데 황당 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명이 갑니다. 예. 4명이 가서 10박 12일 동안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은 또 의원도 아니에요. 사무국 직원입니다. 예. 그리고 총 1,800만 원을 썼습니다. 예. 와. 근데 갔다 와서 이제 갔다 왔으니까 뭐 보고서 같은 거 쓸 거 아닙니까? 예. 올려야 하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보고서가 아주 이거 우리 딸도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보시면은 갔더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한눈에 담으면 온천을 즐길 수 있어 큰 인기가 있었다. 이거는 여행기 블로그 아닙니까? 여행 블로그도 저렇게 쓰면은 있지. 요즘에는 가서 보지도 않아. 그렇죠.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그냥 온천탕으로 막힘없이 360도 전망.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예. 근데 지금 저거는요. 가서 보고 쓴 게 아니고 가기 전에 이미 작성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맞다, 그럴 수도 맞아. 있겠다. 진짜. 37도에서 43도까지 다양한 온도로 30여 개의 탕이 제공되고 있어 숲속길을 따라 걸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본인에게 맞는 온천을 찾아 즐길 수 있었고. 근데 현지에 가면은 안내 문구로 돼 있는 거 예.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드래그 해가지고 갖다 붙여넣기도 가능하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온도 액티비티, 뭔가 이게 뭐 재밌게 활동성 있게 놀았다, 뭐 이런 것만 지금 제출했습니다. 이러면서 거의 2천만 원 쓴 거야. 네, 거의 2천만 원 썼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아산시라고 하면 물론 큰 도시긴 합니다만 시의원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도대체 그러면 국회의원은 얼마나 쓸까? 아산시 시의원 그러면 잘못하면 서울시의원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니죠. 서울로 생각하면 구의원이야. 그렇죠. 구의원들이 가가지고 2천만 원을 갖다가 모집 단위가 다른데 뭐. 예. 그래서 쓴 거야 이게. 국회의원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국회의원 점프하네 그냥 바로. 해외 출장 먼저 현황을 보겠습니다. 21대 그리고 2월까지 현황입니다. 예. 출장에서 총 143건이네요. 야, 소요 비용이 113억 원. 우와! 와, 1인당입니다. 여기는 2,070만 원. 와우. 그리고 보통 서유럽 많이 가셨네. 서유럽이면 보통 대표적인 게 어디죠? 나라가 서유럽? 서유럽 프랑스하고 뭐 이런 게 있죠. 프랑스. 서유럽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프랑스, 독일, 뭐 영국, 독일만 이탈리아 해도 중앙쯤 되고 예. 이쪽 우측 좌측이니까 서유럽은 프랑스가 주로 대표적인 스페인하고 그쪽이 되겠죠. 포르투갈, 굉장히 바르셀로나. 소위 인스타각 나오기 딱 좋은 그렇죠. 나라들이네. 딱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우리 의원님 거기 가셨습니까? 뭐 이런 여기 거. 중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건 어디요? 독일, 독일. 그다음에 뭐 헝가리, 스위스, 스위스도 각 그런 나오지. 쪽이죠. 그러니까 인기가 보통 인스타각 잘 나오는 데가 1, 2위입니다. 예. 인스타 올리기 좋은데 야. SNS에. 거기다가 북미도 많이 갔네. 북미면은 미국 아닙니까? 미국, 캐나다. 우리 또 뉴욕. 야. 제일 인기 없는 데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네. 오세아니아가 제일 인기 호주. 없네요. 호주. 왜 호주가 안 갔을까? 멀어서 안 갔을까? 아까 그 갔는데 호주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는 그렇죠. 가기가 가면은 사실상 잘 안 가는 거죠. 별로 크게 뭐 자연경관 외에는 볼 게 없는 데니까 그렇죠. 시의원들이나 가는 데지. 그래서 캠핑카를 타고 간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캠핑카 타고 가면서 거기서 캠핑카의 낭만을 즐기면서 어머나 셋이 또 옹기종기 모여서 밤에 별 모닥불 보고. 피워놓고 술 처먹고. 에이, 그래서 됐어요. 아산의 뭐. 미래를 걱정하고 그랬겠죠. 아산의 미래를 걱정하며 술 처먹고. 이 술잔에 아산이 보여 탁 하면서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온천하고 아하이, 또 술 그렇죠. 처먹고. 그렇죠. 야,
나는 한 번도 의원이 된 적이 없는데 그려지네 머릿속에. 하여튼 어쩜 이렇게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술 처먹으니까 그냥 밑으로 그냥 시의원들 기초까지 그냥 다 그냥 이런 걸로 그냥. 여기는 에이. 술값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술값을 빼고도 2천만 원을 쓴 거예요. 예. 술값은 지들이 냈겠지 설마. 근데 1인당 의원들 1인당 평균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네 여기는. 예, 2,07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한 번 갈 때 이렇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겠죠. 의원 1인당 평균 비용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의원님이 우리 해외 여행을 이렇게 좀 가셨을까? 한번 보시죠. 야, 나 이런 거 재밌더라고. 진짜. 가요톱텐 같잖아. 아, 자, 1위 쪽팔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김한정 의원이 9건이나 이제 어디로 가셨는지는 자료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2위가 무소속의 양정수, 3위가 양정숙도 저기 더불어민주당 추천받고 들어왔죠. 네. 그리고 이헌승 국민의힘, 4위가 김경협, 5위가 김병주, 6위가 양양자. 김병주 의원님은 좀 의외네. 이분은 의외예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외통 의원들은 네. 네, 솔직히 좀 문제 갈수 저희가 있어요. 네, 사실. 그렇죠.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 김경협 의원, 김경협, 이재정 이런 이 외통이 윤호중 이런 네. 사람들은 이제 뭐 그렇죠. 국방위원회도 아마 해외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래도 해요. 이제 뭐 네. 이 놀러 갔는지 아니면 뭐 국방위원회 관련된 뭐 저걸 보러 갔는지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네. 또 요즘에 그 무기 팔려고 그렇죠, 그 그렇죠. 여러 가지 수주들 어떻게 들어오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갈 수가 검토하러 있죠. 갔을 수 예. 있는데 그 이외에 뭐 다른 데 사람들이 갔는데 예결위 그러니까 정무위. 예산 이거는 좀 이런 그래. 데가 이건 좀 왜- 그래. 중소벤처기업이 양향자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데 원래 문제가 있는 네. 사람이죠. 예.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물론 뭐 각자의 사정은 있겠죠. 보니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행을 자주 많이 다녔네. 그리고 예결위 정무위도 많이 다니고. 예. 야 전해숙은 도대체 뭐 왜 이렇게 많이 다닌 거야? 그럼 전화 한번 해볼까요? 예상 결산 특별 그래 전화 좀 해봐. 그럴까요? 응. 요새는 너무 좋아져서. 응. 진짜요? 네 해보세요. 나 한다 진짜. 나 진짜 할 거야. 해. 전화를 걸어서 과연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5만이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묻힐 수도 있어. 나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심지어 집에서 혼자 있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 21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외 출장 갔지만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요. 꼭 해외 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아산시 의원들이 그렇게 갔다고 하니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에이스 언니가 좋아하는 코너 나가요 톱5 4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주시죠. 빠밤. 브라보 연진아. 너가 경보단 낫다 연진아. 이렇게 하는 거 맞니? 근데 브라보! PD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연진아, 네가 경보단 낫다. 이렇게. 별 차이가 없잖아. 뭐 차이가 있어요? 내가 좀 낫지 않았어? 그래 형이 낫다. 브라보. 형이 낫다. 형이 낫네요. 예, 예. 네. 자, 제가 아무리 봐도 그 형님하고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연진이는 그 직접 송혜교가 와서 하는 게 또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연진이가 송혜교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저 예. 송혜교를 괴롭혔던 애. 예. 그렇죠. 나이 들어서는 임지연 씨.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20만이 되면 송혜교 씨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20만인데 못 모셔요. 200만 돼야 모실 수 있어요. 200도 아야 사실은 있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미국 국무부가 펴낸 한국 인권 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네. 여기 그 인권 보고서 연례 보고서에 아주 그냥 한국에 대한 좀 치졸한 패부 같은 게 막 다 찔려 있어요. 근데 그게 기사만 나와 있지 정리된 게 없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따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우, 잘했어요. 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미 국무부에서 네네네. 연례 보고서를 내는 그 보고서 내용인데 예. 이게 사실은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미국에다가 지금 계속 딸랑딸랑하면서 아양을 떨었는데 예.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죠. 제 기억에는 박정희 시절, 예. 전두환 시절은 있었어요. 그때는 있었죠. 그때 그 한국의 인권 상황들 심각하고 프레이저 보고서 그때 같은 거. 심각했으니까. 프레이저는 이제 좀 박정희 다른 때인가? 내용인데 어쨌든 그 인권 보고서라고 하는 게 국무부 내에서 있었고 그때로 돌아간 거죠. 지금 나온다면은 북한 정도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건인데 네.
이게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 나왔다는 게 이게 의미심장한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 첫 번째가 이제 폭력과 괴롭힘 항목이 있더라고요. 진짜 네. 저거 괴롭힘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딱 맞아. 네네네. 어. 와, 근데 아예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방문 시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이제 바이든 그거죠. 날리면 뭐 예. 그걸 명시했어요. 이렇게 아니 비속어 논란. 그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성의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아, 이제 오래간만에 요거. 들으니까 또 예. 반갑네요. 네, 요거를 이제 MBC가 보도를 해가지고 결국 네. 이게 국익을 훼손했다고 하면서 니들 비행기 타지 마 그렇죠. 이렇게 그랬던 했던 거 사건이죠. 이게 네. 바로 폭력이고 예. 그다음에 괴롭힘이다. 괴롭힘이다. 예.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이렇게 정확하게. 국무부가 적어놓은 거야. 예,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국무부가 미국한테 가서 따지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명예훼손 항목이 명예훼손이었고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이야기 벌금형 받은 것도 명예훼손했다고 이렇게 된 거다. 이게 도대체 명예훼손이 되는 거냐? 명예훼손이 저는-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런 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렇죠. 지금 유시민 장관, 그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는 그 고발사주 이야기잖아요. 지금 네네. 동아일보 그 채널 A 기자인가요? 근데 저거를 갖다 정리한 게 본인이죠. 저죠. 예. 네. 그러면 더 탐사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해야지 열린공감 아니요, 이게 TV만 거기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적은 그 거예요. 당시에는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열린공감 TV 시절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그 뒤에 더 탐사에서 네. 계속 더 탐사와 그렇죠. 열린공감 TV가 동시에 압수수색 당했죠. 네네. 그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또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안혜웅 안혜웅님. 예. 회장하고 안혜웅님, 김태희님 예. 두 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정천수 같이 같이 거기 걸려 있고. 있죠. 같이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대로 그 명시된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냥 예. 그 예. 영문으로 적혀 있는 걸. 아 파파고가 파파고가 확 저 뭐라고 써놨어요 영문으로? 열린공감? 오픈 오픈 플레이스 TV 예예 뭐 그랬습니다. 기사에 적힌 거 그냥 다 아, 따갖고 형님. 왔으면서 형님 참. 참. 그다음 부패도 지금 저 네, 부패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나 뭐 삼성전자 부회장 뭐 이렇게 회장 사면해 준 거. 부패다 이거. 예, 부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특별히 딱 찍어 가지고 재벌 기업의 회장들 둘이를 이렇게 사면한 네, 거를 그게 부패다. 그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저거는 상당히 좀 저 미국 국무부도 사실은 그 저걸 부패로 보고 있다는 게 네, 네, 중요한 네, 거죠. 예. 예. 근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6억 수수 의혹도 부패다. 이거 부패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거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막 마구 써갈려놨어요. 김용이 받았다는 내가 다시 한번 나온 게 여기서 없는데. 시연을 해드릴까? 아니 저 우리 박스 좀 줘봐. 신발 박스. 그거를 갖다 여기다 놓고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안 들어가죠. 아니 이제 그게 부패라고 본 게 아니고 저렇게 가고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예. 요걸 명시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게 했다는 게 네. 의혹을 제기한 거 의혹이라고 하는 거 만든 것 자체가 부패라고 보는 그런 시각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요거 이제 공직자들의 부패, 네. 또 아. 재벌 기업들의 부패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 한국이. 그럼 저거는 조금 예, 그 요건 좀 내용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국무부에서 꼭 저런 네. 걸 찍어야 될 이유는 없었을 텐데 네. 한국에 있는 사람이 잘못 전달했나? 거기 미 그렇죠. 국무부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이렇게 좀 약간 드래그 해가다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2번은 3번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은 거. 그럼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패한 거잖아요. 예. 저거는 심각한 거죠. 네, 네. 저 문제는 제대로 짚었는데 두 번째 게 조금 네네.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걸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물타기를 내용이에요.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네. 이쪽 일방적으로 이쪽 그렇죠, 이야기만 그렇죠. 하면 안 되니까 민주연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냥 넣었나? 예,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그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타기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게 이제 만약에 너무 이쪽만 하면 이제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전화 올까봐. 전화 가겠지 그래도. 아왜 그러셨어요? 이럴까봐. 최근에 짤로 보니까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막 시연하는 장면이 6억 주는데 1억, 2억, 3억이 짤로 막 다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신발 상갈 2억. 예.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그렇지. 아니 근데 먹어야죠. 나는 이거에 좀 마지막 한 말씀, 한마디 좀 말씀하시죠. 덧붙이고 예. 싶은 게 야 그렇게 벗으라면 벗겠어요 해가지고 다 벗어갖고 나온 게 이거냐? 한심하다 진짜. 현진아, 넌 참 경보단 나 그래도 이렇게까지 벗지는 않았잖아. 야 진짜 다 줬잖아요 미국한테. 다 주고 얻은 게 이거야. 그러니까요. 조롱, 그러게요. 비하. 아하.
나라의 국격이 같은 형. 그냥 시궁창에 처박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단독샷을 보니까 눈빛이 그냥 아니 저 말고 저기 저 성수 형님 아까도 이건 뭐야 눈을 갑자기 또 그렇게 뜨시면 어떡해요. 방금 전까지 막 그 차가운 매섭게 탁 이랬는데 그래서 좀 당겨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 무섭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많이 웃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또 자 우리 이제 나가요 톱10 5. 자 오빠 나가요 톱10 5 3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주시죠. 야, 빠밤. 자 우리 일본 대통령 만세. 야 우리 한일회담 아직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가 아니라 올해 내내 나올 거예요. 예. 아마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냥 잠시 그냥 해프닝성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심각할 겁니다 아마.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뭐가 캐면 캘수록 뭐가 나오고 있어요. 독도 얘기,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 뭐 누가 술 잘 먹었냐 그딴 얘기, 별의별 얘기 다 있던데. 아니 뭐 술 잘 먹었냐는 거는 검찰이 그러고 본인이 술을 많이 앞에 빼고 먹으니까. 네네. 기시다가 원샷 하는 장면을 보고 놀랐대요. 그게 기사로 하나 나왔어요. 대통령이 그런 깜짝 놀라. 뭐 네. 그런 걸 기사로 쓰냐? 네. 자식들아. 아니 뭐 수행단 중에 누가 술 제일 잘 드세요? 물어봤대잖아요. 응. 그랬더니 뭐 누가 잘 먹습니다. 그때 나는 총리님이 제일 잘 먹는 줄 알았는데. 응. 근데 여전히 아직도 본인이 검사로 지금 그 시절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 검사 시절에는 검사할 때는 저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배운 게 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겪어본 검사들 중에는 저런 형의 유형들의 좀 얘기 좀 인간성이 해주세요. 많았어요. 직접 겪어본. 실제로 저렇게 술 잘 먹는 거를 네. 자랑으로 생각하고 어허. 술 잘 먹거나 일 잘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둘 중 잘해야 검찰에서 클 수 있다.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 있는데 아니 대통령식이나 돼 가지고 네. 남은 나라의 국빈으로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그 술 진짜 그러니까. 욕이 나오네요 정말. 그 할 먹이 소리입니까 자랑이라고 그게? 그것도 국격이 있지. 아유 그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서 실제로 국익에 직결되는 그런 그 의제들을 어떻게 논의했는지는 공개 불가. 그렇죠. 얘기는 안 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논의 여부 공개 불가. 있죠. 네. 오염수 뭐 얘기도 공개 불가. 그러면서 네. 대통령실은 문자로 틱틱틱틱 그런 의제 다뤄진 적 없음 이렇게 보냈대요. 진짜. 기자들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 하러 갔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 내가 그 우리 강제 그 동원된 우리 그분들한테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 동원해서 돈을 대신 주게 할 테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구상권 행사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러 가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면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 그 정의구 연사재단에서 세 가지 팔비틀기가 있었다. 근데 그게 너무 그 정확하게 짚어낸 그럼요. 거고 표현도 기가 막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대법원의 팔을 비틀어 버렸다. 그렇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죠. 내린 거죠. 대법원에서 네.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판결을 내린 거, 그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심사숙고해서 내린 판결을 행정부의 쥐가 뭐라고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린 무시를 거죠. 해서 팔을 비틀어 버렸다. 두 번째는 강제 노역을 해서 지금까지도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 그 노인들의 팔을 비틀어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 그 자존심의 팔을 갖다 완전히 비틀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 세 가지 팔을 비튼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떤 모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정의구 연사재단이 하셨다고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지금 탄핵 사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외교라는 게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게 외교인데 거기 가서 전부 다 퍼주고 하다 늦게 가는 우리 자존심까지 퍼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가 기업들의 팔을 비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어르신들, 그 실제 피해자들, 그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세 군데의 팔을 비틀어 버렸다. 가장 큰 거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지금 물론 그분들은 직접적인 그 피해가 있겠지만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국민들 중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가가지고 우린 지금 일본한테는 사실은 뭐라도 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그 교육을 받으셨고.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일본한테는 그래서 뭐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지는 것 자체가 정말 수치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길만이 우리가 그 길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쭉 살아왔는데 맞습니다. 가가지고 전부 다 그냥 퍼주고 어휴, 그 가서 다 퍼졌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일본인 마음을 연다고 왜 우리가 일본인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오늘 지금 오마이뉴스 속보 하나 떴는데요. 세종시에 일장기 달았던 목사 있잖아요. 예. 윤석열의 감사장을 받은 어 사람이에요. 진짜? 레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장이- 받은 건 아니고 네. 대선 당시에 국힘 특별당비 내고 아. 감사장도 받고 지금도 국힘 당원이래. 어. 야, 이 자식들 진짜 완전히 그냥 커밍아웃을 하네. 예. 야. 아, 지금 여태껏 뭐 무슨 시민이라 그러더니 맞아. 예. 일본인이라 그러더니 아 진짜 자백을 했네. 어. 일본인이니까 국힘 당원이야. 어. 야. 와 이거 오마이뉴스에 떴어요 지금. 지금 단독으로 떴네요. 단독으로. 예, 단독으로 떴어요. 예, 한번 찾아봐 한번, 주세요. 예. 윤석열 감사장 받았다. 야, 야, 감사할 만하네, 지들끼리. 야. 저 밑에 태극기가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게 참 화가 나네요. 저거 근데 그 저 일정기 단 것 때문에 화나서 그렇죠, 화가 나서 단 밑에 거잖아요. 다신 네. 건데. 저 위에서 달았으면 좀 보기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양반. 근데 아. 저것도 문제지만 지금 일본 가가지고 네네.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일단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수산물 논의했다는데 이게 후쿠시마가 어딥니까? 그 원전이 예. 그 지금 폭발해가지고 네네네. 거기서 그 원전 방류수가 지금 바다로 흘러가는 보내려고 거죠. 하는데 그 예. 수산물을 그걸 먹고 자란 수산물들은 우리한테 원전 방사성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렇죠. 직접적인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공개 안 한다는 게 그런 거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될 건데 그렇죠. 공개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말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 촌장님 말씀이 정확해요. 보세요. 만약에 아예 없었다면은 그런 적 없었다라고 맞습니다. 예.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항의를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도 외교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을 했는데 심지어 누가 먼저 그걸 갖다 공개해도 항의를 했습니다. 정부에 항의를 했잖아요. 언론에 항의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일본 언론에 항의하고 있어요. 요미우리하고 산케이한테 항의한다고 싸울 돼 그게? 어? 에이. 그럼 박근혜처럼 막 산케이 편집장을 갖다가 고소를 하든지 그렇죠. 그때는 했지. 그때는 해가지고 지속까지 됐잖아. 네. 어? 뭐냐 지금 항의.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 정상회담에서 그 네. 이야기가 있었다. 만약에 수산물 그 한다면 앞으로 수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들을 지금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일본에서 수입하도록 그냥 허락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이게 앞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이게 사실 이제 후쿠시마에서 나온 농산물, 그러니까 수산물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세븐일레븐이나 몇 군데 그 업체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일본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 내에서.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그 후쿠시마 산으로 만든 무슨 뭐 예를 들면 과자, 그 후쿠시마 산 쌀로 만든 무슨 뭐 밥.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게는 후쿠시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쌀을 이용합니다. 이런 가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니 일본인들도 그 먹기를 자기들이 근데 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죠. 실제로 예. 지금 그 당시에 왜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월드컵 때 네. 그 후쿠시마 뭐 쪽에서 나는 그 농수산물을 통해 가지고 네. 식단에 올라온다. 예. 그래서 그거 가면 안 된다. 그런 그렇죠. 그런 이야기까지 얘기도 있었죠. 이야기 있었는데 네. 자기 나라에서조차 안 하는 거를 그럼요. 예. 우리나라한테 만약에 이게 수출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걸 수입을 한다. 네네. 그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상당히 수 있다고 심각한 봐요. 문제죠. 이거는 예. 정말 그 우리 그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우병 때문에 예. 미국 이명박 정부 때 얼마나 큰 그 어휴.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말 이건 들었죠, 제가. 강우병은 그래도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설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수산물이 더 문제인 이유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땅이라는 그게 기본적인 한번 베이스가 존재가 하지만 수산물은 이게 고기가
내가 후쿠시마 물 먹고 후쿠시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디로 돌아다닐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방류를 또 한다고 예, 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수산물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부산이나 이 수산물 수입하는 그런 쪽에서는 벌써부터 지금 반대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파망하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수산물도 이제 못 믿게 네.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 만약에 온다고 하면 수산물도 거의 안 팔릴 가능성이 그럼 높죠. 우리나라 식 문화가 사실은 또 활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그대로 먹잖아요. 음. 직격탄이거든요. 뭐 외국처럼 뭐 숙성시키고 뭐 하고 요리하고 조리하는 게 아니라 아, 요리해도 아니, 안 나, 예. 그건 남아 있어요. 방사선은. 숙성해도 남긴 하죠. 조리를 해도 예, 예. 남긴 하죠가 아니라 그대로 남아 그대로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방사능은 회 뭐 먹지 마. 숙성한다거나 조리한다거나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예. 반감기 우리 알지? 그러니까요. 예. 반감기가 알죠. 뭐지? 예. 몇십 년이 방광기가 뭐야? 걸린다고. 전화한다. 나 또 아니, 전화해. 방사능이 예.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예. 100년이래요. 예. 그런 숙성 3일 한다고 해서 방사능이 안 얼마 되죠. 줄어들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더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활어 자체가 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활어로 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활어든 뭐든 예. 이거는 방사능에 노출됐다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가까이 가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지금 뭐 강제징용 이야기, 강제동원 이야기는 이거는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 이 문제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아니 독도 문제도 그렇잖아요. 아, 여기 저 그림 하나 그 보여주세요. 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 근데 이 독도가 실제로 호사카 유지 교수의 주장이라면은 거의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전 진짜? 단계를 다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 한미일 동맹 군사 동맹을 네. 진행하면서 공동으로 훈련을 하는 거. 그 군사 그렇죠. 기지로 같이 공동으로 거기에 예. 군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공동으로 일단 여기서 동해에서 훈련을 하기 시작하다가 동해에서 훈련하는데 그러면은 뭔가 기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간 기지 독도에다가 예. 기지를 갖다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네. 해군력이 어디가 제일 강해? 일본이 제일 일본 강해. 강하죠. 그러니까 일본 해군 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그 초계기 예, 이야기 초계함 알잖아요. 뭐 그런 거. 초계기가 이제 초계함에서 네. 그 일본 그 비행기가 오는데 거기다가 레이저로 네. 조사를 조사를 해서 네. 그게 레이저가 탐지되면 그것은 이제 바로 그 쏘면은 실탄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지소미아 이야기가 네. 나오고 난리가 났었거든. 지금까지 사과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그 이야기도 여기서 나왔다는 이야기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였어. 아니 그것도 얘기가 됐대요. 진짜? 사과 요구도 했다는 거예요. 저 사과했어. 나 진짜 뭐하러 갔냐 거기를 가서 사과하러 갔냐? 근데 진짜. 술을 갖다가 마실 때 보니까 이렇게 어. 아래로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걸 보면은 사과를 했네 했어. 구독자들이 그러더라고. 진짜. 사과를 했네 했어. 이렇게. 술잔도 그렇게 부딪혔어요. 아니 자는 평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술자리에서 나름대로 보이는 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또 밑으로 깔고 가면은 그게 또 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술자리에 기가 있는데. 아니 이제 그 외교는 예. 그 나이와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우리나라의 정상이라고 대통령이라고 하면 동등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예. 거지. 예를 들어 기시다가 나이가 좀 더 많아요. 뭐 그 개인적으로 그냥 뭐 나이가 많고 할 때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그 예의를 갖추는 거는 네. 뭐 이해가 되지만 이게 국가 정상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등에 업고 있는 건데 예. 그 우리 국민들이 다 그 격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따지면요, 총장님, 기시다. 우리는 국가 원수가 간 거잖아요. 그럼요. 걔네들은 행정 수반밖에 안 돼요. 그렇죠. 총리니까. 우리는 원래 일본 왕하고 같이 다이다이 맞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형님 다이다이가 뭡니까? 미안해. 일본 예. 일부러 한번 써봤어. 맞대응 어. 서로. 거기는 총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 일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근데 지금 총리 자식이 그냥 어디 어디다 감히 대고 술을 그리고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좀 이렇게 내려줬다면 저도 그러면 내려야지. 자기도 내려야지. 그렇지. 건방지게. 한방지 새끼. 기시다 너. 아유 정말.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기시다는 일본의 일개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그 중에서 수고- 이제 예. 총리로 예. 이제 몰아준 거잖아요. 내각제니까 예. 그래 한 건데 57년생이네 기시다. 그 나이는 뭐 잠깐만 윤석열. 윤석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나이가? 60년생이지 윤석열이. 아 60년 3살 많다고 음. 아. 형이라고.
근데 귀엽구만 또. 아니 그거는 뭐 그 계급장 떼고 예. 그렇죠. 그 인간적으로 둘이 마실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국가 정상끼리 만난다고 하는 그렇죠. 것은 그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아유. 우리가 더 위야. 대통령이 어휴 정말 뭘 무식해가지고 그냥 근데 아유 정치평론가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야 우리가 위라고. 아 근데 이게 외교에서 따져야 그렇지. 될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죠. 맞아. 격이라고 하는 게 자 너 누가 나오니 장관이니? 맞아. 그래 아, 그럼 그렇지. 우리도 장관. 그리고 우리가 차관을 보내면 장관의 친서 갖고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격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교는 당연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따지는 게 제일 잘한 나라가 북한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 나라가 북한, 일본이에요. 그거 따지는 걸. 이 일본하고는 하여튼 외교할 때 진짜. 뭔가 얘들의 꼼수가 그 보이니까 그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불화수소 관련해 가지고 문제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갔었잖아요. 걔네들 왜 무슨 창고 같은 데서 왜 창고에서 일부러 뭐 이상한 뭐 국기 대충 걸어놓고 창고에서 회담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이거 그래도 한 나라의 그 장관급이 다 가가지고 회의를 아니 하는데 국가 원수를 가가지고 오므라이스 사주는 것도 그게 지가 먹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지가 먹고 싶다 그래도 오므라이스를 사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야, 난 풀빵이 먹고 싶었어요. 호두 과자 사주세요. 그런다. 호두 과자 사주냐? 나쁘지. 그러면 안 되죠. 예의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까지 오셨는데 저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보통 이러잖아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안 그런 거잖아. 기시다는. 호두 과자는 가실 때 내가 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오므라이스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나중에 저 포장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형 오늘 호두과자 하나 사드려라. 요즘 교환하시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독도 문제는 이거는 심각한 거죠. 예. 독도는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실은 반드시 밝혀가지고 누가 지금 저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공개 청구를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 타임에 이재명 대표는 뭘 했습니까? 독도의 날 이거를 그냥 법정 기념일로 하자. 예. 그 법안을 발의해 버렸어요. 이게 민주당 의원이라면 민주당의 그 정치인이라면 해야 되는 선택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상민은 사람이라면 뭐라는 줄 알아? 이상민은? 아니 이거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가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러니까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해야지. 관계없이 이거는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상민이는 뭐라 그랬냐면요. 걷다 대고 삼자 동원 해법 진짜 잘했고요. 아유 이왕이면 세금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왜 기업들한테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세금으로 해야 돼 세금으로 이랬어. 얼굴이 떠오르니까 더 짜증났어 근데 순간. 그 양반은 지금 나이가 얼마 치맥기가 있나? 나의 왜 연배 그래요? 연세가 이걸 좀 왜 있으시죠. 삼자 제공하는 것을 심지어 세금으로 하자 그럽니까? 미쳤습니까? 아니 세금으로 하게 되면 바로 배임 문제가 나오죠. 당연하죠. 네. 국가에서 예산을 그 대신 내주는 그런 일본을 위해서 대신 주면은 그 집행하게 한 사람 바로 배임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막말로 그 대통령이 배임하기 싫으니까 기업들 사장한테 배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폭탄 돌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강요가 될 수도 있죠. 강요에 강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또 지지하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세력을 더 키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예. 보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될 사람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민주당 뭐 국힘당을 떠나서 네. 그런 사람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진짜. 그게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이 네네.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그분이 지금 몇 선이죠? 거의 뭐 4선인가 4선? 3선인가 4선인가. 원래 이 사람이 하셨네.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원래 자민련인가 그쪽 출신 아니에요? 선진당인가 뭐 네. 맞다. 그쪽 출신으로 당선돼가 민주당 넘어온 맞아요. 사람이죠. 3선에 맞다. 예. 아유 오래 하셨네요. 예. 뭐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 할 때. 아이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예. 3선이면.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도망가는 거는 왜 그래? 전화 한번 또 해야지. 제가 요즘은 이게 참 좋아. 네. 그 이름만 치고 하면은 그 선거 사무실 번호가 떠요. 그러니까 전화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전화하세요. 항의하려면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나가요 톱10 5 2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주시죠. 빠밤. 야 이거 이거 뭐야. 진짜 이게 나는 살다가 네. 이렇게 투명한 조작 기사 처음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작 기사를 구분해내는 법 몇 가지 툴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새벽 5시에 올라가는 거 무조건 조작 기사입니다. 새벽 5시. 여기 기사를 보여줘야지. 기사 빨리 자, 보여주세요. 기사 보여주세요. 네, 이게 몇 시에 올라왔냐면 네. 정확해, 정확히 새벽 정확해. 5시에 올라. 정확해 맞아요. 새벽 예. 3시에서 5시 사이에 올라가요. 이게 참고로 이게 이 형님하고 미리 얘기를 나눈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새벽 5시에 올라갔죠? 예. 08시 55분이라고 돼 있는. 아니요, 그 아니, 앞에. 그 앞에. 수정 아, 그 앞에. 5시에 올려요. 아, 5시에. 5시에 딱 올리면은 어떻게 알고 그냥 댓글들이 확 달라붙어요. 맞아요. 댓글 이거 많았어요. 그렇게 댓글들이 붙으면 한 1시간 뒤에 이게 저 헤드에 뜹니다. 아, 올라가. 포탈 상단에 딱 떠요. 예. 요 조작을 갖다 하는 거예요. 좌표 아, 찍게 하고 댓글 그렇구나. 조작단 붙이고 지금 공식이네.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글들, 이런 기사들은 주로 뭘로 쓰느냐? 어디선가 나오는 자료 하나, 어디선가 나오는 이름 모를 제보자의 재현 그런 거 있잖아요. 저것도 뭐- 올릴 때는 그저 허락받지 않나요? 편집국장. 편집국장이 당연히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국장도 다 한 통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집국장이 더 나쁜 이건 거는 어디서부터 오다 받고 내리는 기사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하다못해 대통령실 관계자도 없어요. 그것도 없고 뭐라고 돼 있냐면 유동규가 네. 유동규가- 기사 한번 첫 번째 기사. 예. 유동규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다. 누구한테? 근데 유동규가 정진상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보니까. 근데 정진상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회고록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아직도 들고 다니시죠? 아, 그럼 네네. 5권의 회고록을 들고 다니면서 회고록을 연구하는 사나이 안홍구 청장님은 어떻게 얘기했을지를 다 알아. 여기에 누가 이 기자라고 우리가 느껴지고 혹은 아마 편집장일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 어떤 윤색이 들어갔다는 것을 딱 집어내실 수 있을 거야.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진상한테. 굉장히 심각하다. 김용이 돈을 가져간 게 다 나올 거야. 정영학 회고록이 오픈되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동규가 정진상한테. 정진상한테. 네. 김용희가 가져갔다는 걸. 네. 내가 보기에는 김용 대신에 내가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그렇지. 이거 굉장히 심각해. 정영학 회고록이 까지면 내가 돈 가져갔다는 걸 다 알게 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우리 같이 봤지만 네. 이 해고록에는 김용이라는 말도 하나 김용이란 그 이름이 안 나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정진상이란 이름도 또 안 안 나와. 나오죠. 한 번 셋이서 무슨 뭐 도원 결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나올 때 그거를 정령하기가 네. 자기가 그 김용과 그 정진상에 대한 메모를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명을 해주려고. 설명을 하려고 맞아, 하는 맞아. 그 내용은 나오지만 그게 이제 검찰한테 설명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 쓴 그러니까 거죠. 실제 회고록이 안 나와. 나오지도 않아. 속에는 없는 거예요. 회고록에는 유동규가 김용이나 정진상을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오. 회고록에서는 유동규가 그럽니다. 야, 내일까지 1.5개 되냐?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1.5개 되냐고. 여기 그러면 이제 됩니다. 1.5 이렇게 됩니다. 얘기 안 해. 저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 현금을 갑자기 이렇게 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0.7개. 0.7. 그 다음 순간에 10초간 정적이 흘러. 말이 10초간 정적이 흘러. 그리고 말을 해봐. 야 이거 완전 깡패가 돈 뜯어낼 때 그거 아니야. 그렇죠. 야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0.7. 너 내일까지 예. 10만 원 마련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건 힘들고 한 4개요? 이 형 눈빛 봐.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라고. 돈을 갈구하는 눈빛을 내가 봤어. 그러니까 이게 학폭이지 이게. 학폭이지. 완전히. 진짜. 그래놓고서는 0.7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화났어. 0.7개. 완전 이런 식으로 이게 녹취록이 그대로 있어요. 야. 녹취된 보이스도 그대로 있고. 요 시점이 언제가 하면 2013년 무렵이에요. 예. 근데 그때 이 지금 대장동에서 수천억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뒤에는 그런 돈이 아니야 얘들한테. 근데 정도는. 2013년도에는 예. 대장동이 그 화천대유가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네. 2년 전이잖아요. 네. 그 무렵에는 얘들이 돈 1,000만 원 만드는 것도 쩔쩔매요. 그리고 이때 SK가 돈 주기 전이야.
그때 돈 뭐 SK가 400억 줘가지고 한다는 그때는 2015년도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2년 전에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능력이 없었냐고 그때는 정재창하고 나무하고 정영학이 셋이 모여가지고 진짜 완전 찐따들처럼 정말 돈 뭐 1,000만 원, 3,000만 원 만드는데 누구한테 100만 원 빌려다가 뭐 9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내가 100만 원 있는 걸 맞춰가 1,000만 원을 해주는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유동규가 완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동규가 원래 이 대목에서는 4억 2천을 요구를 해요. 네. 4억 2천을 요구했다가 3억 7천을 받아가는데 네. 그 사이에 돈 만드는 과정이 뭐 3천만 원도 만들었다가 1,000만 원도 만들었다가 네. 7천만 원도 만들었다가 야 이거 1억을 달라고 1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서 9천만 원을 이래 주면은 부가세 한 10%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이해해 주지 않을까 했네. 이런 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 얘기를 하면서 어렵게 만들어 간 데 있잖아. 예. 그런데 눈앞에서 그 술집 여자한테 1,000만 원을 딱 주면 야 어허. TV야. 야, 그럴 땐 또 과감하네. 그럼 옆에서 기분이 어떻겠어? 여기서 놀라지. 지금 그런 식으로 100만 원 막 어디서 뭐 50만 원 마누라 쌈짓돈 털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4천만 원 마련해갖고 왔어. 그걸 1,000만 원을 팁을. 그런데 내가 팁을 갖다 딱 여자애한테 주는 거야. 어허. 오빠 어때? 이러면서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니? 죽여버리고 싶죠. 그 말이 그대로 있어. 그렇지. 검찰 조서에 그대로 있어. 사람 똑같다. 다 똑같아. 검찰 조서에 그대로 있다니까 예.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죽여버리고까지는 아니지만 기분이 너무 그렇죠, 나쁘죠. 너무 나빴다. 그렇죠. 그리고 1,000만 원을 더 마련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걸 또 말하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돼. 그 당시에는. 야.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거 완전 소설을 쓰는 것 소설이에요. 같아요. 챗 GPT입니다 이건. 챗 GPT. 챗 GPT보다도 더 못해. 못했네요. 그 정진상 씨가 여론 전환용으로 네. 유 씨에게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상황 다 알고 있는데 유동규가 자기가 해명하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언론사랑 이거 자리를 마련해 준 거야. 그런데 네. 거기서 안 나온 거야. 마지막이죠. 정진상 안 나왔다고. 씨. 예, 마지막.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왜 이러지? 언론사랑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 해명하기로 했는데 왜 이 새끼가 안 나오지? 그래갖고 전화를 한 거야. 텔레그램 전화로. 네네네네. 그 다 그렇게 일관되게 지금까지 진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근데 이제, 유동규는 왜? 씨가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까.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까. 예. 나쁜 놈은 진짜. 아유. 이 유동규라는 친구는 네. 이동규하고 이세영 기자인가요? 네네. 그 친구들은 아마 녹취록 내용을 한 번도 안 봤을 것 안 같아. 봤구나. 네. 녹취록 보면은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세영이라고 하는 애가 아마도 인턴 기자나 인터넷에서 나온 그런 힘없는 기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어디서 오다 받고 이런 기사를 써서 댓글 조작용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댓글들을 보니까 1시간도 안 됐는데 무슨 순공감이 1,000개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좌표 찍은 거예요. 가서 활력 집중. 응. 활력 집중. 지금 이제 정진상하고 이제 김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예. 우리 그 김평론가 8억 2,700인가요? 네, 8억 4,700. 8억 4,700 중에서 1억은 돌려줬다고 하는 거고 네네. 1억 4,700은 지금 포르쉐를 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금액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6억을 그걸 김용한테 줬다. 네. 줬는데 세 번에 걸쳐 줬다. 어허. 1억, 2억, 3억. 예. 이래서 6억을 줬다. 예. 근데 줄 때마다 아까 같은 그 신발 그렇지.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근데 3억 줄 때는 그걸 어떻게 들고 갔지? 3억이면 2개, 3개. 세 개를 어떻게 들고 가? 밑에다 넣고 위에다 넣고 입에다 넣고. 2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1개도 말이 안 돼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사실은. 그 방청객에서 지금 웃음거리가 됐다는 건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 지금 재판하는 내용도 사실 모르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앞으로 있을 김용 재판뿐만 아니라 정진상 재판에도 영향을 주려고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댓글 작업을 한 것 저기요, 같은 우리 거죠. 그 작가님, 요거 네. 봐봐. 네. 요 앞에 있는 그 종이 뭉치 있잖아. 그거 네. 좀 갖고 와봐. 잠깐 종이. 저 종이 뭉치가 사실은 1억 정도 돼요. 이 정도만큼이 네. 1억이 조금 안 돼. 이런. 요 정도가 예. 요 정도가 박스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무게도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체험해 봅시다. 오늘 신설 코너. 자, 그리고 무겁네요. 요것만 어허. 박스가 없는데도 요것만 집어넣는다고 해봐요. 이것도 표시가 티가 안 나죠. 납니까? 티가 안 나요? 형 안 나.
이렇게 하면 나죠. 키가 나지. 나지. 예. 뒤로 보면 더 나지. 근데 박스에 들어가 있으면 더 나지. 더 나지. 확실히 나지. 그 박스를 또 어디 저 쇼핑백에 집어넣어서 말이에요. 쇼핑백을 갖다 구겨서 그래갖고 넣었대 여기다. 근데 무게가 이런데 야. 그러면 그냥 움직일 수 없잖아요. 뭔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꼭. 그렇지.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왔대. 그렇지. 그래서 옆구리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갔다는 거야. 옆구리에 끼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웃지 다들. 에이 이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소설을 써도 야 챗GPT도 이렇게는 안 써주겠다 이놈의 자식들아. 에이. 그래. 그러니까 유동규라고 하는 이 인간은 진짜 질이 나쁜 인간이에요. 도대체 우리 온 맹세만 이렇게 웃기냐? 돈은 지 혼자 다 먹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그냥 남한테 넘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 실제로 증거 인멸 시도도 본인이 한 거고. 그렇죠. 제가 녹취록을 그 1372페이지를 한 10번 정도 읽었을 거예요. 네네. 그거 이제 많이 읽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제가 보고 하는데 그걸 읽어본 결과 지금 모든 것은 유동규로 기속되고 있는 기결되고 있는 거예요. 돈 흐름이. 네. 유동규까지 간 거는 모든 것이 딱 이 맞아 떨어져. 그 다음에 유동규 다음에 간 것은 지금 정량 녹취록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안 그 맞아. 다음에 유동규가 지금 했다하는 모든 내용도 사실 안 네네. 맞아.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 검사가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검사 같으면은 일단 유동규의 받았던 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동규가 전달자라고 하더라도 유동규는 그 당시에 뇌물을 받으면 유동규는 뇌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공무원으로 의율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뇌물이 되면은 그 정도 돈이면은요. 지금 3억 7천하고 그 8억 4,700 중에서 1억 돌려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10억. 10억. 그러고 자 1억 4,700을 썼다고 하면 그 자체로 그것만 가지고도 뇌물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가 뭐 배달 사고를 냈다고 지 스스로 인정했으니까. 네. 그 왜 그 문제 안 삼죠? 그러네요. 그거는 바로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 네. 그게 바로 뇌물인데. 그러니까요. 그 6억 이건 정진상한테 가는 거 떠났더라도 정진상보다 훨씬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형량하고 뇌물로 받는 거는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네. 1억만 이상 받아도 5년 이상 징역을 간다고. 네. 근데 유동규가 그거를 일부를 6억을 갖다가 예를 들면 김용이나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도 네. 지가 받은 돈만 가지고도 그 친구는 5년 정도 징역을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예 그쪽은 아무 문제도 안 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유동규 밑에 있던 정민용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걔는요 어떻게 돈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 자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으로 일할 때 나무기랑 자주 가는 룸살롱 마담한테 돈을 맡겨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500만 원도 받고 1000만 원도 받고 그랬대. 야 나는 얘가 너무 부러워. 룸살롱에 술 마시러 갔는데 돈이 1000만 원이 생겨 오히려. 거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아. 형, 나 정말 행복했던 1년이었을 것 같아. 룸사롱이 좋은 거예요? 돈이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쪽이에요? 예, 형님. 돈이 생기는 게 더 돈이 좋은 거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야 1000만 원씩 생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해. 보통 쓸어가는 건데 그렇지. 거기 가서 근데 근데 1000만 원이 생겨. 아니, 야. 그래도 총 3억을 받았어. 대단하네.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검찰이? 용돈이라고 했을 때의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예? 수사를 안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수사감이지 이게 무슨 아니 600만 원 장학금 야, 받은 것은 600만 원 장학금 받은 것은 뇌물이라며. 네. 그래놓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용돈이냐? 야 용돈을 너는 1000만 원씩 주냐? 안 되겠네 이거 이놈의 검사들 내가 용돈 줄게 자 가져가라. 근데 그 정민용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이 친구도 변호사예요. 네. 이 정민용이가 그 이렇게 무관도가 왜 그 첩자를 심잖아요. 그 지금 그 정민용이라는 사람이 박영수와 나무기에 첩자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동규를 감시하고 그래서 나무기가 지금 얘를 또 나중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월급을 줘 자기 그렇지. 가족 정민용의 부인도 취직을 시켜가지고 전화동인 4호가 나무기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다 적을 얹어놓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야. 그럼 성격 자체가 나무기의 그
내용을 다 알려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첩자란 말이에요. 아, 첩자. 그러면 거기 또 남욱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돈을 그렇게 받았다는 건 전부 다 뇌물이야. 이거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사실은 박영수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남욱하고 보이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예.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욱이 못 믿던 거고 또 남욱은 사실은 초반에는 사업에서 배제돼야 되니까 또래또래한 사람 하나를 보낸 거예요. 정민용이. 이 관계성. 그래서 실제로 이 정민용은 얼마나 그 정말 정확하게 브리핑도 잘하고 그랬냐면은 뭐 유동규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일 때 정민용 변호사한테 설명해 보라고 하고 그랬대자는 거 예. 아닙니까? 그 정민용이 했던 역할이 네네. 이제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정민용이한테 준 돈은 전부 다 문제가 네. 있는 그렇죠. 그 뇌물로 봐요. 포괄적 뇌물이라는 게 포괄적 있잖아요. 뇌물. 바로 이 사람들이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기 들어가지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도 돈을 줬다. 네네. 그 직원한테. 이 100% 뇌물이죠. 그게. 그렇죠. 검사들이 진짜 웃긴 게 지네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정민용이 한 역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랬어. 그 뭐 공모를 할 때 있어서 네. 그 기준을 갖다 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정민용이라 그랬다고. 네네. 그런데 그 정민용한테 3억을 준데 그게 용돈이냐? 하여튼 제가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팟빵에서 보낸 첩자 아니겠습니까? 예. 분량 제가- 조절하라고. 예. 제가 예, 똘똘하잖아요. 팟빵에서 보낸 맞아요. 똘똘 정민용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요 또 자세한 얘기는 또 저희들이 또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또 예, 1위가 김성수 TV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거 똘똘해. 민생 경제 아, 이런 거 오셔서 잘 확인해 보시면 가져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요 톱10 저희가 또 1위를 또 봐야 대망의 돼요. 1위 주시죠. 빠밤. 이태원 희생자 2번 죽인 경찰입니다. 아. 저 이거 지금 이 예. 방송하러 오는 중에 제보를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예. 방송하러 오는 중에 아, 예, 예. 제보? 자기가 계좌를 털렸다는 분이 그래요? 제보를 해왔어요. 진짜요? 어이고. 여기에 보면은 예. 450명의 희생자, 생존자, 뭐 부상자, 유족 이들이 계좌가 털렸다고 지금 대서특필이 된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사람 외에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 진짜? 중에 일부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망자 158명과 피해자 부상자 280명 하면 총 450명이 안 나와. 네네네. 두 개 더 해봐. 158 더하기 두 명이 280 하면 빠졌네. 두 명이 몇십 빠졌어. 명이 들어가 예.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더 그렇죠. 들어간 사람이 예. 그 현장에 있었던 좀 뭔가 행적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근데 그 오히려 그때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네. 신상을 확인 안 한 사람은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그 장소에 있었고 네. 그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맞아요. 신상을 알아놨겠죠. 네. 그런 사람들 모두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야,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음. 이걸 검찰이 처음에 경찰한테 시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이 유족하고 이제 피해자 정도로 해가지고 줄여서 가니까 이걸 반려했어요. 교통카드만 처음에는 보는 거였는데 이걸 반려했어. 왜냐면은 압수수색 영장의 목표가 역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거야. 역장이 그 시간대에 왜 지하철을 그냥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밝힌다는 것도 겁나 웃기지 않아? 아니 거기에 그 시간대에 역장이 계속 통과시켰냐 아니면은 다 세웠느냐. 그거는 기록을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기록이 나오죠. 이걸 왜 거기 주변에 있는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의 교통카드를 보냐고. 그런데 이걸 보라 시켜놓고 그다음에 반려를 하면서 네. 이번에 450명으로 늘리고 신용카드까지 보는 걸로 늘려놓고 계좌까지 보는 것까지 늘려놓고 출입금 내역을 전부 보는 것까지 네. 늘려놓고 압수수색 영장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이제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그렇죠. 거죠. 이게 네. 지금 그 여기에 섰다 안 섰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네네. 요즘 뭐 그게 거짓말 할 수 없는 기록들이 다 나와 맞습니다. 있고 그걸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이 금융 조회를 한다는 것은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용카드로 할 건 아닐 거예요. 거기서 신용카드를 주고 예를 들어서 예를 마약이라고 하자. 그럼 마약에서 마약을 사는데 신용카드로 산 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현찰을 썼을 텐데 그 돈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는 것도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사실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카드나 저 체크 카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현금을 뽑았으면 얼마를 뽑았고 이런 거 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막말로. 그래가지고 마약과 연관 맞아. 짓고 제가 네. 최근에 들은 제보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 김성수 TV에만 얘기를 했는데 안홍구 TV는 뭐 김성수 TV와 다를 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진짜 큰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오, 야, 이 형 드디어. 야, 이 형 드디어. 근데 북한하고 에? 마약하고 그리고 유족들을 엮어서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북한까지? 이거 뭐야 이거?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음. 이거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오. 조심해라 니들. 어? 여기 건이 크네.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적당히 해 진짜. 그 기시다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기시다는 끼질 않지. 않죠. 12구 참사 문제를 지금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덮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뭐 이상민도 지금 탄핵이 돼 있는 상태고. 네. 그런데 이거를 덮으려고 하면은 그냥 덮을 수가 없는 거야. 뭐 마약 사건이라도 크게 한번 터뜨려야지 되는데 네, 지금 네. 그걸 찾는데 내가 참 애달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야. 이런 거예요. 아니 마약을 사는데 현찰로 사지 네. 카드로 사는 놈 봤어요? 이 새끼 삼성페이로 사는 줄 아나 봐요. 검찰 새끼들. 그래서 애플페이 오늘 열어준 거 아니야 이 새끼들? 네? 네.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하는 거 보면 참 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머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소설 생각을 못 해요. 써 애들이 보니까. 어떻게든 뭐 엮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나올 거리입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디서 현찰을 뽑았다는 그런 근거라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 사건을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마약이 그 할로윈 축제에 네. 마약을 거래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많은 보는 눈에서. 마약하고 북한하고 이걸 따로따로 썼을 때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렇죠, 지금은 따로. 마약도 뭐 유아인이 마약을 했는데도 그것도 온갖 가지 마약을 다 했는데도 별로 안 덮여.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또 연예인 마약이 옛날엔 최고였어. 연예인 마약 한번 딱 던져버리면은 그렇죠. 그냥 난리 난리 났죠. 났고 네. 딴건 뭐 다 줄줄이 잊어버렸지. 그냥 대마초 네. 뭐 네. 어쩌고 대마초만 해도 아주 어마어마했었는데 화력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아 이제는. 그 다음에 북한 뭐 하나에서 간첩단 뭐 창원에서 몇 명 잡혔네 민주노총에서 어땠느냐 퇴진이 추모다가 북한에서 내린 지령이네 어쩌네 이걸로 하면 아유, 다 덮을 수 말도 안 있을 돼. 줄 알았는데 다들 웃어. 야 퇴진은 추모다가 내가 써낸 거야. 이러면서 다들 웃어. 그치, 그치. 실제로 시민이 써내가지고 그게 당선이 된 거예요. 이걸 다 한꺼번에 엮는 걸 갖다가 신박하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엮을 거면은 검찰이 이렇게 소설 쓰지 말고 윤석열 자진 사퇴로 이렇게 소설을 쓰면 다 덮일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깔끔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망명설. 망명서 차라리 야. 그렇게 써야 확실하게 덮여지죠. 예. 차라리 무식한 것 같아. 일본에 가서 자기가 살 집 보고 와. 뭐 이런 거. 야,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면 솔깃하겠는데. 예. 그러면 이런 걸로 솔깃하고 덮어버린다. 끝나죠. 예. 알려줄게. 그런 걸로 덮어야지. 그 유족들 건드리지 마. 그렇죠. 근데 맞아. 진짜 이 유족들은 얼마나 지금 아픔이 있겠어요. 정말 네. 2차 가야죠 이게 예, 진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족들한테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이거 생각해도 지금 못 아쉬운 알아보는 판에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좀 씁쓸한 또 뉴스로 또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 정부가 언제까지 갈지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면서 우리 아는고 TV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이동용 TV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네. 이따가 심야 시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성수형님께서 오늘 방송 너무 잘해주셨고 우리 아는고 TV에서만 하나 살짝 공개해 주셨으니까 오늘 출연료 1억 드리겠습니다. 자 1억. 너 가세요. 이렇게 껴가지고 가세요, 형님. 1억인데 껴가지고 가야지.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 아는고 TV는 내일 7시 반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부로님이 내일 함께하시죠. 내일 7시 반에 뵙겠습니다. 안녕. 1억 나 1억 챙겨가야지.